굿모닝 텍사스 2부 순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핫 이슈 시간입니다. 최현준 보도국장,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중국이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 협정인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을 비준을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먼저 살펴보겠고요. 이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여성 권리 신장에 관한 행정명령 2건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 소식도 함께 전하겠습니다. 네, 첫 소식 보겠습니다. 중국이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이라고 하죠. 이 비준 절차를 마쳤네요. 그렇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 협정이죠.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줄여서 RCEP이라고 하는데 중국이 여기에 비준을 한 것입니다. 네.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등 이 중화권 매체들이 왕원타워 중국 상무부장이 8일 이를 공식 발표했다라고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예, 자, 이 RCEP 어떤 협정인 건가요? RCEP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10개 회원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자유무역 협정 FTA입니다. 회원국 간의 통관, 무역, 관세, 투자 등의 장벽을 낮추고 전자상거래, 원산지 규정 등 새로운 규정과 절차를 도입을 해서 시장을 더 확대하고 각국의 이익을 도모하자는 게 이 RCEP의 주요 목표이고 골자입니다. 네, 이 15개 회원국이 참여한다고 했는데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상당히 큽니다. 이들 국가의 인구를 합쳐보면 전 세계의 3분의 1 수준인 약 23억 명이나 되고 총 국내 총생산 GDP는 25조 달러가량이 됩니다. 전 세계 GDP의 3분의 1, 30%를 차지합니다. 예. 단적인 예로 유럽 공동체인 유럽연합 EU의 GDP도 훌쩍 능가를 하는데 참고로 EU의 지난해 GDP가 20조 달러였으니까 그거보다도 5조 달러나 더 많은 것입니다. 예, 뭐 전 세계 인구 1위국인 중국이 참여하면서 이 규모가 더 커진 것 같은데 이 RCEP론이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되어 오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2011년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처음으로 이 RCEP 개념이 도입이 됐고 9년 만인 작년 11월 15개국이 이 협정문에 정식으로 서명을 한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협정문에 서명을 끝냈다라는 것으로 이 RCEP 협정이 다 끝난 건 아니죠? 맞습니다. 각국의 비준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RCEP 규정에 따르면 아세안 회원국 가운데서 적어도 6개국 그리고 아세안 회원국이 아닌 나라 가운데서는 3개 나라 이상이 비준을 해야만이 이게 협정이 발효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비준한 나라가 얼마나 되나요? 중국이 처음입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연중 최대 정치 행사죠. 양회가 열리고 있는데 이 왕원타워 상무부장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이 전인대에서 공식 비준 절차를 끝낸 후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나라 비준 상황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각국 상황이 제각각 좀 다르기 때문에 비준 진행 과정도 조금씩 다 다릅니다. 대부분 아세안 회원국의 비준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하지만 중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호주 또 일부 국가 같은 경우는 비준 과정이 순탄치 않을 거라는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국은 호주의 최대 교역국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 중국과 호주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을 놓고 아주 관계가 상당히 악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소고기나 보리, 포도주, 면화, 석탄, 목재 등 호주의 대표적인 수출 주력 품목에 대해서 일부 수입 금지나 아주 고율의 관세를 매기는 것으로 보복 조치를 했고 이에 맞서서 호주도 지금 미국, 일본, 인도로 구성된 동맹협의체 쿼드를 중심으로 중국에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또 다른 아세안 비회원국이죠. 한국이나 일본의 움직임은 어떤가요?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 중국 경제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서 일본은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실 일본도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중국과 이 관계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준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일각에서 있습니다. 네. 한국 정부 같은 경우는 연내 국회 비준을 목표로 지금 이 비준 준비를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 RCEP이 정식 발효되려면은 비준 절차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언제쯤이나 될까요? 9개 나라가 서명을 하면 60일 후 정식으로 발효가 되는데
이 9개국의 서명을 다 받으려면은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에 정식 발효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중국이 이 알셉 출범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당초 이 알셉 구상은 아세안 회원국들이 제안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이에 아주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면서 알셉 출범을 사실상 주도를 해왔습니다.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은 기자회견에서 협정 발효가 빠르면 빠를수록 국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면서 다른 서명국들도 조금 더 빨리 비준을 마무리해 달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알셉이 있는 반면 또 미국이 주도해온 또 다른 거대 자유무역 협정도 있지 않나요? 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지난 2016년 2월에 출범을 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TPP가 대표적입니다. 미국과 아시아 영내 12개국이 참가한 전 세계 GDP의 40%를 아우른 세계 최대 규모였는데,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에 미국이 이 TPP에서 탈퇴를 하면서 현재는 일본과 호주가 주도하는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CPTPP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네. 사실 일본은 바이든 행정부의 TPP 복귀를 다시 바라고 있지만 빠른 시일에 바이든 행정부가 TPP에 복귀할 것 같지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여성 문제 관련 행정명령 2건에 서명을 했네요. 네, 세계 여성의 날이었던 지난 3월 8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여성 권리 신장을 위한 행정명령 2건에 잇따라 서명을 하면서 발동이 됐습니다. 하나는 양성평등 문제를 다루는 젠더 정책위원회를 백악관에 직속으로 설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개정을 했던 교육 현장 성차별, 성폭력 대응 지침을 재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양성 간의 평등과 이 공정의 옹호자인 미국의 위상을 회복하는 조치라고 백악관 당국자가 언론에 설명을 했습니다. 네. 하나씩 살펴보죠. 백악관의 젠더 정책위원회가 설치된다. 어떤 건가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운영을 했던 여성과 소녀들을 위한 위원회를 바로 부활시키는 겁니다. 성차별 관련 사안을 백악관이 직접 챙기겠다는 이 챙기는 조직이었는데, 트럼프 행정부 때 이 조직이 이제 해체가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구를 이번에 다시 복원하면서 이름까지 그냥 바꾸고 새롭게 출발을 하자는 건데, 네. 이름에서 여성과 소녀들을 빼고 양성을 의미하는 젠더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차별은 모든 성별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당국자가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만큼 양성 관련 문제를 백악관에서 적극적으로 챙기겠다 이런 의미일까요? 그렇습니다. 공동위원장 체제로 이 조직을 운영하도록 했는데,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의 비서실장인 줄리사 레이노소 실장, 그리고 정부와 민간단체 등에서 꾸준하게 여성계 현안을 다뤄왔던 제니퍼 클라인이 함께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클라인 공동위원장 같은 경우는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는 백악관에서, 그리고 오바마 시절에는 국무부에서 여성 문제 담당 고위직을 지낸 인물입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행정명령도 좀 보죠. 교육 현장의 성차별, 성폭력 대응 지침을 재검토한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트럼프 행정부 때 단행한 조치에서 즉각 취소하거나 철회할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이제 교육부 장관에게 요구할 것이라고 클라인 위원장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밝혔는데요. 작년에 트럼프 당시 대통령 지시로 발효시켰던 타이틀 9 이 시행령 개정 조치를 뒤집도록 하는 건데, 타이틀 9은 교육계의 성차별을 없애기 위한 법규였습니다. 아, 이 타이틀라인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어떻게 개정을 한 건가요? 연방 자금을 받는 학교나 교육 사업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학교 내 성폭력 사건 대응 지침에 관한 시행령을 개정을 했는데, 법정과 유사한 형태의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피해자 측 주장을 교차 검증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베시 디보스 당시 교육부 장관은 가해자로 지목된 쪽이 죄가 있다고 미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면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권리를 균형 있게 보호해야 한다고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걸 바이든 행정부에서 다시 손보겠다는 거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2차 피해 우려 때문입니다. 성폭행 피해자가 가해자와 대질 조사를 받는 등 추가적인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비판이 줄곧 이어져 왔었는데,
이런 과정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즉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게 이 바이든 행정부의 이 조치의 의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 이슈였습니다.